안녕하십니까. 레지시상스 정광영입니다. 어제 제가 기함 모스크바호는 어떻게 격침되었나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렸죠. 그런데도 러시아 국방부는 계속 기함 모스크바호는 아직도 살아있다, 부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면서 이동 중이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러시아 국방부는 침몰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주로 정보를 가져오는 곳이 외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신에서도 러시아의 타스 통신 등등 러시아 통신들을 인용하는 바람에 이게 국내로 그대로 번역돼가 들어오면서 진실을 아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푸트니크하고 타스 통신, 이거는 좀 이름 있다는 외신은 뭐 CNN, 로이터, AFP,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통신들이 다 인용을 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배가 침몰하거나 침몰 중인데도 마치 예인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부력이 살아있다.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외신에서 돌았냐면은 자체적으로 기동하고 있다까지 나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파괴를 입은 배가 자체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인선 이쪽을 좀 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거기 태풍이 불고 있는데 예인선이 접근 가능하고 이 배를 끌고 올 수 있느냐 하니까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태풍이 심하고 하게 되면은 큰 배들은 황천 항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란찌라고 부르는 배는 일단 힘은 좋지만은 덩치가 작아서 파도와 너울에 전복될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접근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 해군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이라는 게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접근을 할 수는 있었다고 보더라도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기상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을 때는 민간 예인선은 아예 접근을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기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태풍이 심하게 불 때는 예인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 예인할 때 로프를 걸잖아요. 그 와이어가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가 만약 떠 있었다 하더라도 좌회전으로 기울은 상태인데 예인을 무리하게 하면은 그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더 빨리 침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인도 좀 기상 상태가 괜찮을 때 접근해가지고 예인을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악천후를 뚫고 그 태풍을 뚫고 이렇게 예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해도 러시아 해군도 침몰된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예인 중 침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인선으로 끌었다는 거죠. 그럼 자체 부력으로 자체적으로 항행했다는 그 이야기는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고 예인 중 침몰이라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도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 배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상태며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말은 이 배가 부력을 유지하고 있고 움직이고 세바스토폴 쪽으로 가고 있다는 러시아의 말을 긍정해 주는 거죠. 당시 미국은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위성 사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존 커비도 빨랐죠, 말이. 이러니까 미국까지 부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버렸으니까 전 세계 언론들은 부력 유지까지는 긍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한 소식이 엉터리가 되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미 이 전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오전 1시 5분에 모스크바 함으로부터 SOS 신호가 발신됐고, 1시 14분에 순양함은 좌현으로 거의 쓰러져 있었고 30분 후에 모든 전원이 꺼졌다. 즉 발전기에 물이 들어갔다는 거죠. 발전기에 물이 들어갈 정도면 이 배는 부력 유지가 거의 곤란한 상태였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오전 2시부터 터키 어선이 여기 접근해가지고 생존 53명을 구조했고, 오전 3시에 터키와 루마니아는 선박이 완전히 침몰됐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러시아는 계속 이 배가 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료를 전하는 소식통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와 로마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호, 기함 모스크바호가 침몰됐습니다. 54명의 선원들은 터키 선박, 이 터키 선박은 어선인 것 같습니다. 54명의 선원들은 터키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런 소식이 막 나오면서 침몰은 거의 확정적이었는데도 러시아는 이 배는 부력을 유지하고 있고 예인돼 가지고 항구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부터 이 배의 침몰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가 탄약 폭발 후 태풍 와중에 침몰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정식으로 밝힌 겁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모스크바호가 목적지 항구로
예인되던 중 추가로 탄약 폭발이 일어났고 또다시 화재가 벌어져서 선체 손상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균형을 잃고 태풍 속에서 침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화재를 끝까지 주장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화재가 났다. 어제 제가 전달해드린 정보에 의하면은 이건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 4발 중 2발이 적중해가지고 이베가 침몰했다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인정 안 하는 거죠. 러시아의 프로파간다가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 주장을 그런 대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앞으로 AP통신이나 AFP 이런 유럽의 유수한 언론들도 이제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러시아가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프로파간다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대면서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가 기함이라는 것은 뭐 흑해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선이지 않습니까? 지휘선이 침몰하고 기타 여러 대가 지금 침몰해가지고 남은 전력은 35%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남은 전력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접근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가까이 와라. 그러면 또 사정없이 날린다. 겁이 나서 접근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러시아 남부 전선은 끝났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스크바의 침몰은 러시아 국내는 물론이고 러시아 군인들 그리고 서방 세계 전 세계에다 대놓고 오지게 망신을 당한 거죠. 이 망신은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계속 이 프로파간다를 해대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에서 1,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항복을 해서 포로가 됐다 하면서 5.19 전선기념일에는 마리우폴에서 프레이드를 벌일 것이다. 열병식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과대 포장된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고문은 러시아 군이 마리우폴에서 포로로 잡았다고 주장한 해병 36여단과 관련해서 36해병여단은 복합적이고 위험한 작전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 아조우 연대와 합류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물론 두 연대가 별도로 떨어져서 일정한 구역을 확보하면서 작전을 펼치던 것보다는 한 군데로 뭉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구역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조우 연대가 올린 러시아군의 괴멸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전황은 이렇다 하고 아조우 연대가 전하면서 러시아군 거짓말 하지 마라. 제36 해병여단의 극히 일부가 항복한 사람도 있겠죠. 아조우 연대와 합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은 항복했을 수가 있겠죠. 부상자들이라든지 또는 일부가 항복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제36 해병여단의 1026명이 무기를 내놓고 포로가 됐다는 것은 허풍도 아주 큰 허풍입니다. 지금 아조우 연대가 발표한 영상들을 보면은 지금 거기가 시가전 상태지 않습니까? 탱크가 주택가에 이렇게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사정없이 박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일리치 제철단지 구역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 군대와 러시아군이 성공적으로 우크라이나 제36 해병여단 소속 1026명이 무기를 내려놓고 포로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두 부대가 합쳐가지고 제36 해병여단하고 아조우 연대하고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건 틀림없죠.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집단 항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1,000명이 넘는 사진 한번 대봐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걔들이 제시하는 사진들 보면 겨우 수십 명, 100명은 절대로 안 넘을 그런 사진들만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조우 연대는 제36 해병여단의 돌파 작전을 도운 아조우 연대 사령관 데니스 프로코펜코 중령과 제36 보병 연대장 세르니 볼리니 소령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러시아 측의 포로서를 정식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마리우폴에서는 저항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군을 이렇게 무참하게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거 세계 전쟁사에서 남을 그런 엄청난 저항이죠. 짐작도 못할 저항입니다. 개전 후 지금까지 날짜가 거의 50일이 다 돼가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여기서 보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론 극비작전을 통해서 전달되는 보급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조우 연대가 밝힌 바로는 러시아 군 차량을 턴다는 겁니다. 식료품 차량이든 무기든
러시아 군대 걸 빼앗아서 보급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급품을 러시아군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급품 자체를 러시아 군대가 보급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아마 전쟁사의 길이 남을 그런 전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우폴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텨줄 것이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 하고 해병제 36여단하고 아조우 연대는 입을 합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